자, 수익률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 토크. 오늘은요, 6월 FOMC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사 발언에 따라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18일부터 기대감을 잇는 6월 FOMC가 열리게 되는데요. 과연 이번 FOMC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 등대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지요. 이번 주에 공개될 6월 FOMC의 전망을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요. 네. 그냥 막연한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시나리오를 좀 정리를 좀 몇 개를 해봤습니다. 예. 네 개를 했는데 일단 금리 인하는 제가 시나리오에서 뺐습니다. 네네.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사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가 금리 인하는 제외를 했고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기준금리 인하. 아까 인상을 제가 제외했고요. 네, 인상 제외. 기준금리 인하 네. 그리고 또 자산 매각 조기 종결. 네네. 이렇게 될 경우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 같습니다. 자산 매각을 기존 9월로 종료를 한다. 네.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세 번째는 기준금리는 동결, 네. 자산 매각은 조기 종결을 한다. 네.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고 네 번째는 기준금리는 동결이 되는 대신 자산 매각은 기존 9월로 종료가 된다. 네. 제일 넷 중에는 가장 안 네. 좋은 시나리오인데 네네. 요 시나리오를 좀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우리 박찬홍 대표님께서 폼을 열어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가 일단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는 유지하고 저는 7월 정도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의 정상이 일단 만나서 무역 분쟁의 물꼬를 다시 튼다면은 예를 들어서 트면서 기준금리 인하할 경우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거나 아예 없던 일로 했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저는 일단 자산 매각을 조기 종결보다는 기존 9월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네, 시나리오 네. 두 번째요. 근데 만약에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에 오히려 이제 서로 등을 지고 이제 협상 결렬이 돼버리면은 자산 매각은 조기 종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단 그 금리가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미국의 ISM 그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합니다.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반등을 해야만이 신흥국 즉 우리나라나 그 아시아권의 신흥국들의 증시가 반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IMS의 제조업 지수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집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나 이런 신흥국들의 그 증시가 빠른 속도로 반등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금리 인하는 한국 같은 시장에서 필수적으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보다는 저는 G20 정상회담을 꼭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좀 뭐 여기서 지금 섣불리 예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 메이저 투자자들도 관망 심리입니다. 관망. 지금은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시장을 관망하면서 지금 현재 투자 자금을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매할 시점이 아니라 일정 현금을 보유하면서 메이저 투자자들하고 같이 움직임을 같이 하는 게 이번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신학수 대표님께 네. 한번 여쭤볼까요? 이번 주에 공개될 6월 FOMC의 전망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 안에 뭐 대표님의 생각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네, 일단은 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금리는 동결될 것 동결. 같고요. 그리고 자산 매각은 조기에 음,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금리가 인하되는 것보다는 조금 동결. 더 안 좋은 상황인 근데 거죠, 저는 그렇죠? 물어보고 싶어요. 금리 네. 누가 인하인데요? 네?
금리 누가 인하는? 뭐 제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진짜 네. 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금리 인하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 경제 사정에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네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주변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그 예측 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에 지금은 FOMC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미리 반영돼 있는 상황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혼재돼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금리는 뭐 그 확률상으로 따져봐도 6월 달보다는 7월 달보다는 그 이후가 훨씬 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골드만삭스에서요. 금리 인하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데이터에 대한 자료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고요. 파월 연준 의장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중 무역 분쟁 리스크 그 부분은 알고 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뉘앙스지 실질적으로 금리를 레이컷이라는 이 단어를 쓰지도 않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뭘 기다려야 되냐면 반영돼 있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 이 부분이 유지되는 것 그리고 오히려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단어적인 부분이나 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연설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네네. 맞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요 악재든 호재든 간에 시장에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재료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관망을 하고 보고 있었던 이 부분에서 재료에 대한 부분이 해소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팔겠어요, 사겠어요. 오히려 매수하는 게 훨씬 더 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6월보다는 9월 달로 넘어가는 그 3분기가 훨씬 더 9월 달까지 진행되는 3분기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지표가 또 잘 나오기도 하고 또 안 나오기도 하고 그 혼조를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통해서 금리를 뭐 인하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동결을 하고 오히려 자산 매각적인 부분을 조기에 종결을 하는 거. 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FOMC 회의가 끝나면 싫든 좋든 간에 주가는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어찌되었든 우리는 기대감으로 인한 우리끼리 그냥 시나리오,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우리 신학수 대표님은 기준금리는 동결이 될 것이고 자산 매각은 조기 종결이 될 것이다. 이런 또 생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박찬호 대표님하고 약간은 달라요. 네, 약간 그렇죠. 틀립니다. 자, 그렇다면 명성욱 대표님의 생각이 또 궁금해지면서 6월 FOMC의 전망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대표님? 일단 뭐 지금 시장 상황이 미중 무역 분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좀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는 이런 모습이어서 이런 미중 무역 분쟁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인도에 대한 신흥국에 대한 특혜 관세 이 부분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인도는 사실은 신흥국 특혜론에서 무관세로 이제 미국에 수출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제 트럼프의 이런 행정부에서 이 부분이 또 마찰이 되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의 시가 이런 것과 더불어 중동의 유조선 문제는 또 이란하고의 관계에 또 있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좀 억누르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좀 힘겨운 눈치 보는 장세인데 바로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제 6월에 FOMC 이제 금리 동향 이 부분을.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 선물의 동향으로 보면은 6월에는 인하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금리는 인하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서 6월에는 금리 동결을 할 것이고 7월에는 인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파월 의장의 이 코멘트가 중요한 거죠. 동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더 비둘기파적인 완화된 모습이 보여준다라면 시장은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되니까 목요일 날 새벽에 발표되면은 아마 미국의 선물 지수하고 우리 시장 정규 시장이 목요일 날 시장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될 겁니다. 물론 이게 항상 장중 내용으로 정확한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유럽 증시가 1% 이상 급등의 모습은 결국 이제 ECB 총재의 지금 유럽 시장에 대한 완화적인 이런 스탠스를 갖다 오늘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당초 처음에는 연말까지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제로 금리 상태죠. 근데 그거를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한술 더 떠서 좀 더 완화된 모습을 할 수도 있다. 경기가 안 좋다면. 그럼 결국 이제 유럽의 이런 모습은 미국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상황이라든지 글로벌 정세를 고려한 부분이어서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는 안 하지만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이번에 좀 나오지 않을까. 왜? 지금 미중 무역 G20 정상회담이 다음 주에 있어가지고요. 네. 이번 주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나오니까 내일 모레는 이제 좀 금리는 동결을 하지만 완화적 스탠스가 나오면서 목요일 정도부터 주 후반에는 좀 안정을 찾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6월 FOMC의 전망과 저희가 시나리오별로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금리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게 아무래도 대형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우리의 그냥 기대심만 있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럴 때는 대형주나 가치주로 피신을 해 있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라면은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서 좀 가 있는 게 좋을지. 만약에 피신을 해 있는 게 현명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또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학수 대표님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은 뭐 저는 그 대형주나 가치주 둘 다 좋아합니다. 사실 둘 다 좋아하는데요. 대형주나 가치주로 뭐 피신한다 이런 쪽으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좀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네, 공격해야죠. 저는 IT나 IT 부품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화웨이에 대한 제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실제 그 화웨이가 핸드폰을 못 만들고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싫든 좋든 간에 문제가 생긴 거고 미국에서는 반도체를 안 주는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제 IT나 IT 부분은 경기 민감주거든요. 민감주. 물론 IT 업종 전체의 또 대장은 또 삼성전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대형주나 이런 쪽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오히려 환율이 올라오는 부분과 워낙 약세 기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출의 유리함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자동차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도 괜찮고 현대모비스도 괜찮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지금 사기에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형주군에서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그 안쪽에 있는 부품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5G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제 차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나가자, 직진하자, 공격이다. 실제 IT나 IT 부품이 훨씬 더 수급적인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학수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이신가요? 원래 평상시에도 왜냐면 그러니까 외모는 워낙 그렇잖아요. 우리 신학수 대표님 굉장히 그 누구보다 점잖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셔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그 매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기에 대한 부분과 시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투트랙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다른 거 보지는 않습니다. 240 라인 즉 241선 위에 있는 게 좋습니다. 가치주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거기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닥주나 밑으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주식을 저점에서 산다? 근데 더 빠지면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와 있는 부분의 다리 목 전략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요 부분이 약간 좀 전투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 지금은 물러설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앞으로 프로그레시브적으로 한 발 내디디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시를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명성욱 대표님께도 한번 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대형주와 가치주로 피신을 해 있어야 될지 금리 변화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왜냐하면 아직 아까 말씀드린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는지라 좀 피신해 있어야 될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괜찮은 종목일지 혹은 우리 신학수 대표님 말씀대로 왜 피신을 하냐 지금 이때가 오히려 나는 뭔가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그거에 따른 이야기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이런 말이 이제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수익을 내려면 시장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이 두려우면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가치주들이 가치주가 많이 빠졌다라는 게 굉장히 좀 막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뭐 절대 저평가 영역이죠. 뭐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신한수 대표가 말했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앞에 보면은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반도체에 대한.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아주 거의 대부분이어서 만약 리포트를 읽거나 이러면은 지금 장이 안 좋고 이런 상태에서 가치주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매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의 그 성장 산업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현실적인 부분은 뭐 5G는 뭐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을 하지만 그 주도권 싸움이니까 당연히 5G 관련 종목군들은 지금도 살아 있죠. 또 정부가 육성하는 비메모리 역시 이제 반도체 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게 부정적 전망이 많이 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자리는 파는 자리가 아니에요. 설령 밀린다 하더라도 밀리면 속상하지만 현 국면에서는 좀 더 이 밀릴 때마다 좀 대형주라 할지라도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이런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대형주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가 뭐 각 업종별로 다 있는 포지션이 다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최근에 이게 좀 생뚱맞게도 건설주들이 좀 잘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GS건설이라든지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부분은 건설한테는 또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어서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IT 산업들 이쪽 부분은 지금 무역 분쟁으로 인한 이 저조로 전반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어렵지만 결국은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IT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건설주 포괄적으로 대형주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힘들고 그쪽에 이제 국한해서 관심을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시청자 의견 이런 게였습니다. 금리 인하는 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미국이 중국에 무릎을 꿇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닌데. 뭐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의견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의견이 지금 분분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처세술이 우리에겐 필요한지 대형주나 가치주로 피신해 있어야 될지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이 좋을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같은 질문입니다. 네네. 우리 박찬웅 대표님 그렇지 않다라면 과연 어떤 대처 방법이 필요할지 궁금해집니다. 대형주냐 가치주냐 이런 걸 지금 따질 게 아니라 네. 일단은 뭐 저는 수급 관련주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수급 관련주 그리고 성장주 그리고 이번에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탑티어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화웨이 제재에 따라서는 진짜로 큰 화웨이 제재의 수혜주가 바로 삼성전자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5G 통신 장비 쪽에서 삼성전자가 일단 그 세컨 티어로 탑 티어에서 밀려나 있지 않냐 했는데 이번 화웨이 제재를 통해서 당당하게 프론티어로 이렇게 그 1등의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또 인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폰이 3위 정도밖에 차지를 못했는데 화웨이가 2위에서 빠지고 그 2위 자리를 삼성의 갤럭시 폰이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IT 산업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삼성전자는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좋고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도 좋고 삼성전자를 빼놓고 우리나라의 증시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금이 크시다면은 이런 삼성전자에 지금은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들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성장주로는 아까 명성욱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5G 통신 관련주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5G 통신 관련주들은 지금 순환매에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5G 통신 장비주들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동안 5G 안테나 중계기 쪽이 5G 통신 장비 쪽에서 주도를 하는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테나 쪽은 에이스테크, 중계기 쪽은 KMW였는데
최근에 급등했던 5G 섹터 중에서 네트워크 및 광정송 장비 쪽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S넷, 오파스넷, 뭐 콤텍 시스템, HFR 같은 이런 그 네트워크 및 광전송 장비 업체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요. 오늘은 장중한 때 급등이 나왔지만 코스닥 시장이 밀리면서 일단 그 고점에서 좀 밀린 흐름을 보였던 라운시큐어, K사인 등 5G 보안 관련주들이 또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계기 안테나 그리고 네트워크 광전송 장비 그리고 5 보안 관련주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향후 2, 3개월 뒤에는 저는 5G 컨텐츠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여러분들 읽어주셔야만이 투자의 기회를 찾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가치주, 그다음에 5G 장비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꼭 가치주가 지금 시장의 흐름에 좋은 건 아닙니다.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려 한 6, 7거래일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딱 세 가지 종목을 그 외국인 기관 수급 좋은 종목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이 미중 무역 분쟁에 가장 수혜를 많이 입는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이 베트남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LS전선 아시아 이 종목은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 베트남 절연선 그리고 그 케이블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베트남에 한국의 많은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광 케이블뿐만 아니라 이 그 절연선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 30% 매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LS전선 아시아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경 폐기물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태영건설. 태영건설도 수급이 좋습니다. 태영건설은 건설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자회사를 통해서 환경 폐기물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 폐기물 사업은 그동안은 이 저개발 국가로 이 신흥국이나 좀 개발이 안 된 국가로 환경 폐기물을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중국도 환경 폐기물 받는 것을 막았고요. 그다음에 각국의 아시아 국가들도 환경 폐기물을 막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환경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폐기물 사업을 강화하는 태영건설 꼭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방탄소년단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의 그 핵심 수혜주인 넷마블 최근에 수급도 좋고 BTS 월드라는 신작 게임 이슈도 있으니까 넷마블까지 해서 이 세 종목 꼭 관심 있게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FOMC에 관련된 종목들까지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우리 명성욱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말고요. 그 외에 우리가 또 6월에 주목해 봐야 될 이슈들 일단 크게는 G20부터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요. 어떤 이슈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도 이제 간단히 정리했지만 지금 지구촌 최대 관심사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런 앞으로 진행 방향. 거기에 이제 인도. 근데 이제 인도는 신흥국이잖아요. 신흥국 특혜를 줬던 부분을 무관세를 관세를 하다 보니까 인도가 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또 부과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싸움에 인도가 약간 좀 미국 우호적인 이런 부분이 해줘야지 미국이 약간 좀 더 패권 싸움의 우위에 지금 점유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인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기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거는 이제 이란이라고 이제 미국이 딱 꼬집어서 지금 이란이 그렇게 지금
유조선을 피격했다. 뭐 이렇게 이제 단정을 짓는 이런 모습이어서 중동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에 어떻게 해결이 될 건지 이런 부분.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FOMC 회의가 일단은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이런 스탠스가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제 마지막 주 6월 마지막 주에는 이제 G20 정상회담이 있죠. 그 G20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는 일관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지금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들려오는 소식은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제 또 이 정상회담, 중국이 이제 북한을 갖다가 이제 시진핑이 이 답방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서 다음 주에 전개되는 어떤 지금 트럼프에 대한 이런 좀 카드를 하나 준비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트럼프 대선 출정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내년 11월 달에 이제 대선이 전개되는데 트럼프가 중국에는 굉장히 강하게 전개되지만 북한에는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미국 내 여론이 트럼프에게 상당히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수세에서 시진핑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세상 돌아가는 게 지금 만만치 않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시장이 좀 서로 이게 물고 물리는 이런 모습이어서 약간은 좀 완화된 모습이 좀 나올 소지가 많다 이렇게 보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그냥 주식 시장에서 본다라면 성장주 논리에 있는 주식들은 우리가 계속 관심이 필요합니다. 5G 비메모리 그리고 카메라 모듈 하면은 스마트폰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스마트폰에 트리플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장착이 되면서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5G 기반하에 4차 산업,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폰에는 카메라가 3개, 4개 들어갈 수 있지만 자동차에는 몇 개가 들어가야 되나요? 사방팔방이 그러니까 10개, 20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와 관련된 부분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 그리고 조금 포괄적으로 하면 CCTV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거스를 수 없는 고령화 사회 그래서 우리가 기능성 건강식품 이 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커질 것입니다. 근데 기능성 건강식품에는 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오르는 종목도 있어요. 시장하고 무관하게 계속 오르는 종목도 있고 또 시장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빠진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 매력적인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미래에 좋아지는 그런 산업으로 우리가 계속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명성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우리 박찬홍 대표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FOMC를 제외한 네. 6월에 우리 증시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네. 또 종목도 아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혹시 네. 빼먹으신 네. 종목이나 혹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FOMC 회의 결과 그다음에 22의 그 유럽의 22의 정책 스탠스 이런 것들은 계속 보시면서요. 일단 G20 정상회담을 계속 보셔야죠. 그리고 유가의 움직임, 그다음에 환율,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미국 증시를 계속해서 우리는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유가 부분은 여러분들 유가가 고공행진 하면은 당연히 우리 경제에 타격이 있겠죠. 하지만 유가는 박스권에 머무를 겁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상승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유가 부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이 중동 쪽에 요청을 해서 유가의 움직임을 통제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서 유가의 주도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셰일가스의 생산량을 셰일가스나 거기에 관련된 오일을 생산량을 늘려서 유가의 움직임을 막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거는 뭐 금리 인하가 저는 이번 6월은 동결하지만 7월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까지 금리 인하를 2번에서 3번 정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함께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재개가 된다면 그동안 미중 무역 협상 미중 무역 분쟁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피해주였던 뭐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 LG 이노텍, BH, 삼성 전기가 만약에 미중 협상이 재개가 된다면 다시 수혜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이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 ETF 인버스 쪽으로 ETF 상품 중에서 인버스 쪽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높이셔야 되고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서 최대 수혜주인 수혜 지역인 베트남 쪽 관련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 결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학수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예외 6월 증시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슈와 함께 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중요한 이슈적인 부분은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 미국 연준 페드죠. 연준의 FOMC 회의 이 부분에 묻혀 있어서 그런데요. 미국뿐만이 아니라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 브라질까지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글로벌 국가들이 줄줄이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내렸고요. 뭐 호주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내린 그런 상황이 있고요. 지금 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뭐 그 개발도상국이다라고 친다면 브라질하고 인도네시아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하는 한 주일 가능성이 높고요. G20 회담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혼재돼 있는 부분 이 부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재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뭐 많이 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 하방에 대한 지지는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리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고요. 오히려 상방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 요거는 약간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죠, 그죠? 현재 글로벌 이슈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또 G20 회담에서 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지 못한 부분에서 3,25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기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이 그 정상회담 대화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봐요.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료가 노출이 되면 실제 그 시장에 작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부분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과 업종 이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더더욱 좋을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종목들 중에서 IT와 IT 부품 쪽에 굉장히 많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종목 중에서도 뭐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XM 같은 경우에는 DB 데이터 베이스 성능 관리를 하고 있고 웹서버에 대한 성능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거기에 빅데이터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기술력도 좋고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톡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스타트업의 경제 사절단에 문재인 대통령 유럽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그런 회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4차 산업의 모빌리티 시장, 유럽의 모빌리티 시장이 제일 크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설비, 너칭 설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양산 그리고 뭐
양산과 실질적으로 그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둘 다 성공한 그런 케이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완벽하게 개발해 놓은 그런 회사여는 강소 종목들 그리고 중가권의 가격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종목 더 알려드린다면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무선기기나 디지털 기기, 통신기기 이쪽에 들어가는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근데요, 유니캐스트는요, 드림텍의 지분을 거의 80% 갖고 있습니다. 드림텍이 지금 현재 근 6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으니까 유니캐스트가 한 2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이라면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특히 이제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출돼 있는 부분에서 지문인식 센서가 스마트폰만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자동차에 손만 갖다 대도 자동차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문인식 센서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즉 4차 산업, 데이터베이스, 4차 산업, 4차 산업에서 연결되어 있는 모빌리티 시장들 이런 쪽에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IT 쪽의 종목들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쪽을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